지금 뉴스 생방송 전까지 오늘 하루 제게 걸려온 낯선 전화를 세어보니 5통입니다. 이것보다 더 많은 전화를 받는 분들도 부지기수인데요. 전 국민에게 무작위로 그야말로 보이스피싱 전화가 가능한 건 중계기를 활용한 대량 발신과 번호 조작 때문입니다. 조유송 기자가 그 실태를 고발합니다. 한평 남짓한 고시원. 경찰이 들이닥쳐 중계기를 적발합니다. 여기 있잖아, 봐봐. 이거 카메라도 있네. 뭐 있네. 어머, 그렇네. 모텔 등은 물론 차량 적재함에도 설치해 언제 어디서든 범행이 이루어집니다. 중계기 한 대엔 보시듯 유심칩을 꽂는 슬롯을 300개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. 070 등 KT 인터넷 전화로 중국, 베트남, 태국에서 전화를 걸더라도 중계기를 거치면 010, 02, 032 등 자유자재로 바뀝니다. 주소록 등 개인정보를 해킹당했을 경우 마지막 4자리까지 속이면 엄마, 아빠, 친구, 지인인 척 전화해 보이스 피싱에 악용할 수 있습니다. 수법이 교묘하고 진화했지만 수사 속도는 더딥니다. 작년 하반기 검거된 총책 K 조직도입니다. 무작위 발신에 이어 개인정보 확보팀, 수거팀, 입금팀 등 수십 단계 점조직으로 촘촘합니다. 소위 싹쓸이 되는 경우가 드문 셈인데 도마뱀 꼬리 자르듯 하부 조직원 검거만으론 일망타진이 불가능합니다. 망 트래픽 감시와 다회선 모니터링 등 초기 단계부터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지만 경찰 협조 요청에도 KT 등 통신사는 묵묵부답입니다. 해외에서 들어오는 IP나 이걸 다 확인하면 그 특정할 수가 있어서 쉽게 검거할 수 있어요. 근데 이런 부분이 아쉬운 게 과기정통부와 통신사와 경찰이 유기적으로 활동이 안 돼가지고 올 3월 피싱 피해만 전달보다 30% 가까이 뛴 500억 원으로 건수도 18% 급증했습니다. KT 등 통신사별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쓰인 회선 수는 2017년 240여 개에서 지난해엔 8,000개 가까이 크게 늘었습니다. 3,000% 30배가 증가했던 건데 올해는 더 늘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. OBS 뉴스 조유송입니다. 지방선거 유세까지 겹쳐서 보이스피싱 등 전화 노이로제가 다들 심각할 정도입니다. 조유송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. 조 기자,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피싱 전화 오면 좀 끊으시고 이상한 문자 오면 삭제하시고들 많이들 하시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피해가 많이 늘고 있는 겁니까? 예, 통계상 줄었지만 낚이면 제대로 낚여서 오히려 피해가 커진다는 게 문제입니다. 수백 수천만 원 정도가 아니라 수억 원 정도 피해를 경우가 많아지는데요. 지난주 보도한 유심 스와핑 피해를 본 퇴직자 강모 씨의 경우 1억 7천만 원 가까운 퇴직금을 모두 날렸습니다. 네,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KT 등 유무선 회선이 3년 전보다 무려 30배 이상 뛰었다는 점인데 이쯤 되면 통신사에서도 뭔가 좀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예, 240개에서 8,000개까지 늘었다는 건데요. 이건 또 어디까지나 범행에 사용되다 적발된 수치입니다. 사후 약방문식으로 범행이 발생하고 나서 일괄 중지시킨 것만 해도 이 정도니까 지금도 활개치는 범행 회선은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. 방금 전 보여드린 중계기엔 유심을 최대 300개까지 꽂을 수 있습니다. 서류 가방만한 중계기 석 대를 고시원이나 모텔 구석에 숨겨두면 마치 1000여 명의 콜센터 조직원이 피싱 전화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. 적발이 되더라도 가방을 바꾸듯이 다른 중계기를 단 2시간 만에 다시 설치할 수 있으니까요. 이런 면에서 중계기 적발이 매우 중요한 셈입니다. 네, 중계기 적발 시작 단계부터 철저하게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고시원 중계기 적발되는 경우도 물론이고 이 중계기를 차에 놓고 이곳저곳 이동을 하면서 전화를 또 뿌려댄다면 적발이 더 힘들겠다. 이런 추측이 가능해집니다. 경찰 어떻게 좀 특정을 해서 검거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? 예, 범행을 특정해서 잡는 건데요. 이른바 일망타진은 아닙니다. 시쳇말로 고시원에서 기계를 찾았다면 또 다른 곳에서 그만큼의 중계기가 더 범행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적발에 대비한 상태로 피싱 범죄가 더 과감하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마치 민들레 홀씨 퍼지듯이 차량까지 동원해서 이곳저곳 바람처럼 옮겨가면서 범행을 해서 경찰 수사도 굉장히 힘든 겁니다. 여기서 좀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경찰이나 통신사도 첨단 장비가 있으니까요. 발신 주파수,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신호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먼저 좀 피싱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예, 회선을 소유한 KT 등 유무선 통신사는 당연히 알 수 있죠.
대규모 집회 현장 등에서 전화가 잘 안 터지는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.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망 트래픽 지점만 모니터링 잘 해도 범죄를 특정하는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중간규모 피싱 범죄 조직이라도 한 해 수백억 원씩 훼손 비용을 통신사에 냅니다. 국회에서도 KT 등 통신사 매출 구조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. 일단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는 큰 손인 셈이죠. 통신 트래픽이 많이 유발될수록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거든요. 보이스피싱 훼손 관리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표면상으로는 통신사, 경찰, 정부가 합동 수사를 하는 것 같지만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고요. 또 기관 간의 온도차도 커 보입니다. 저희 OBS 취재가 더 진행되는 대로 앞으로도 새로운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. 조유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